트럼프 위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 경제 위기론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입품에 10에서 20% 보편 관세를 매기고 반도체, 전기차 보조금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의 당선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예, 트럼프 2기의 경제 정책은 크게 감세 정책, 보호무역 정책, 그다음에 탈환경 정책, 그다음에 이민 통제 정책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중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있는 정책은 보호무역 정책하고 탈환경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뭐 시청자분들도 이제 잘 아시겠지만 10%에서 20%까지 보편적으로 관세를 올리고 중국에 대해서 6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탈환경 정책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IRA를 폐지하고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미국에 진출해 있는 전기자동차 기업, 그다음에 2차 전지 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관세를 올렸을 때 사실 우리 입장에서 대미 의존도가 좀 높은 산업들이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들이 좀 이어질까요? 예, 만약에 보편적인 관세를 부과하고요.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라든지 반도체 이런 것들이 대미 수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도 큰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중국을 겨냥해서 관세를 60%까지 올린다고 하니까요. 근데 우리가 중국과의 무역 구조가 중국이 수출이 늘수록 중국 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대중 수출 역시 동시에 감소를 하는 무역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40% 가까이 네.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럼프 행정부 2기의 정책으로 우리의 대미 수출과 대중 수출은 동시에 타격을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철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포스코가 제1선제 공장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공약대로 10에서 2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수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중국의 저가 공세도 막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예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철강 산업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직접적으로 우리의 그 수출 물량에 제한을 가하는 그런 보호무역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지금은 더욱더 철강 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중국도 과잉 생산을 했는데요. 철강 산업. 근데 중국 내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건설 자재로 쓰여야 될 이 철강들이 남아 돌고 있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저가에 우리나라에까지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과잉 생산으로 인한 저가 철강 제품 공급으로 국내 철강 기업들이 내수 시장에서도 타격을 받는 와중에요. 미국은 이제 1기 때도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우리 철강 산업에 대해서 보호무역 조치를 취했고 2기 때도 당연히 보호무역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미 수출도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철강 기업들이 지금 공장 가동률도 줄어들고 있고 구조 조정을 위해서 다 자산도 매각하고 공장도 폐쇄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과 관세 정책을 이끌 상무부 수장에 하워드 러트닉을 지명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도 좀 짚어주시죠. 예, 상당히 상징성이 큰 인물입니다. 올해 63세인데요. 먼저 대학교 학부 졸업한 직후에 1983년에 켄터 피츠 제럴드라는 투자은행에 입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29살인 90년대 초반에 회장 겸 CEO가 된 셀러리맨의 성공 신화를 만든 입지 전적인 인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의 친화적이고요. 그다음에 30년 이상 월스트리트에서 활동한 억만장자 이제 금융인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에게 거액의 후원금을 선거자금 후원금을 후원한 후원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기조를 봤을 때는 관세를 강화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대중국의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무장관이라는 직책이 미국 기업을 지원하고 무역 협상과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상무장관에 지명됨으로써 사실 이 중국에 대해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이런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징성이 있는데요. 9.11 테러 때 자신이 이끌던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 직원의 70%가 사망을 하고요. 가족 포함해서. 그랬는데 이 회사를 재건에 성공을 함으로써 사실 9.11 테러를 극복한 상징적인 인물로 미국에서는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기차 산업은 어떻게 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트럼프 당선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트럼프는 내연 기관차를 부활시키겠다라고 했는데 테슬라가 당선을 거의 도왔던 상황이고 정부 효율부의 수장으로까지 앉았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예,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이 전기차 관련된 그 정책을 찬성하고 있다는 게 충격으로 다가오실 건데요.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점유율을 지금 더 넓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 같은 이제 외국 기업들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의해서 보조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아가지고 점유율을 확장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전기 자동차, 외국산 전기 자동차, 특히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요.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들어오는 또 외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동시에 국내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테슬라의 미국 시장 내에서 점유율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 정책에 찬성을 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것은 이 정책에 찬성하는 대신에 지금 테슬라에서 미래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기술, 이것에 대한 규제를 또 완화해주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전기차 관련된 정책에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바이든 행정부의 좀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로 꼽혔던 IRA 법안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 폐지를 좀 추진할까요? 아니면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고 보세요? 그 IRA 법안 관련해 가지고요. 가장 큰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네. 정책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재생에너지 생산 관련 업종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화당 내에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서 폐지가 될 것이 유력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면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 같은 경우는 우리의 2차 전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국에 있는 곳이요. 그 미국의 공화당 지지세가 상당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원의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법을 바꿔가지고 아예 폐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렵다.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은 없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네.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는 어렵다고 해도 수혜를 받는 부분은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상당히 어려운데요. 일단 예. 미국에 진출한 전기차 관련된 그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기차 공장을 이미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가 내연 기관차를 갖다가 다시 내연 기관 자동차를 갖다가 생산과 보급을 늘리겠다라는 네.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전기차 생산 설비를 갖다가 전기차만 생산할 것이 아니라 뭐 하이브리드 차종까지 같이 생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요. 앞으로 미국 내 정책 기조가 테슬라 같은 국산 전기차 보급은 확대를 하지만 외국산 전기차의 수입은 막겠다라는 기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득 수준이나 소비 성향이 비슷한 유럽 연합 쪽으로의 새로운 수출 시장을 뚫는데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미국에서 안 팔리면 유럽에다 대신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거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참 발빠르게 또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다른 산업계가 반도체 업계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당선인이 그 이전에도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많이 펼쳤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떤 타격을 줄지 좀 많이 집중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가전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이제 어렵게 될 가능성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의 반도체의 대중 수출은 어려워질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대미 수출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미 수출 중에
중에서 최근에 미래 경제 패권을 주도할 인공지능 AI 산업에 쓰이는 엔비디아의 AI 칩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HBM 고부가 가치의 메모리 반도체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기술 좀 개발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뭐 경쟁적으로 지금 범용 반도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중국 업체와의 기술 격차를 벌리고 그다음에 HBM 시장을 선점함으로써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이제 SK 하이닉스와 동반자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게 좀 기술 혁신에 투자를 많이 하고 HBM 시장 선점에 노력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사실 우리 증시가 좀 많이 빠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예, 그것도 참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예, 지금 트럼프 행기 집권 이후에 최근에 외국인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의 그 지분율이 역대 최저로 지금 떨어지고 네.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도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신에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 우리나라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로 자산을 옮기고요. 그다음에 미국 주식 시장으로의 자산을 옮기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법인세를 현행 21%인데 15%까지 인하해 주겠다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건 친기업적인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니까 투자자들이 미리 자산을 재조정해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 빼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옮기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투자자들의 외국인 투자 자금을 다시 국내 주식시장으로 끌어올리려면 근본적으로 우리도 미국에 못지않는 좀 친기업적인 정책을 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이 앞으로 향상될 것이다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온 트럼프 시대에 맞춰서 산업계 전반적으로 좀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